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해외 반응들을 소개해주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꽤나 인기죠. 올해만 해도 참교육에서 아직 인기리 한창 방영 중인 김부장, 그리고 최근에 진짜 난리난 작품 하나가 있죠. 바로 사극 판타지 동궁인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한 4편까지 보다가 일단 끊었습니다. 이 동궁이라는 작품이 공개된 지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작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반응인데 해외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양한 해외 반응과 바로 이 작품을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왜 국내와 해외의 온도차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체 왜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 동궁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배경은 조선을 닮았지만 진짜 조선은 아니에요. 가상의 왕조, 가상의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그 안을 채우는 건 너무나 익숙한 한국적인 정서죠. 식김굿의 가락, 재래의 격식, 복숭아나무와 벽조목 같은 오래된 주물들이 이 화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승우가 연기하는 이 왕은 밤에 잠에 들지 못하죠. 세자가 연못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세자도 똑같이 죽습니다. 계속 아들을 잃은 거예요. 궁궐 안에서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돕니다. 왕은 결국 궁 밖에서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 귀신의 세계를 넘나들며 원기를 베는 산액, 구천, 그리고 남주혁 배우가 연기하고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 바로 노윤서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둘이 짝이 되어 동궁에 스며든 죽음의 뿌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예전에 재밌게 봤던 킹덤, 아신전 이후에 5년 만에 넷플릭스가 다시 꺼내든 한국형 오컬트 대작이라는 평가답게 좀비 대신에 귀신을, 그리고 역병 대신에 저주를 택한 작품입니다. 최정규 감독과 권소라 서재원 작가가 손을 잡았고 음악은 정세린 작곡가가 맡았는데요. 장면마다 감정을 극대화하는 음악이 진짜 서사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8편의 에피소드가 지난 7월 17일 한날 1시에 전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사실 국내에서는 비판도 지금 적지 않은데요. 초반 전개가 더디다, 조연 캐릭터들의 입체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K 컨텐츠의 국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 세계 최고의 드라마가 된 오징어 게임도,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된 K-팝 데몬 헌터스도 전부 국내에서는 호평과 함께 시작을 했었거든요. 역대급 글로벌 흥행작이라 해도 국내에서는 까이면서 시작하는 게 어쩌면 한국 컨텐츠의 국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개 3일 만에 4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어 쇼 부문 2위에 올랐고요. 플릭스 페트롤 기준으로는 전 세계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넷플릭스 탑10 시리즈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홍콩, 태국, 필리핀, 인도 등 무려 27개국에서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끼리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온도차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컨텐츠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역수입되는 그 흐름, K-팝 때도 계속 봐왔던 그 패턴이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해외 매체들은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유명한 영화 평론 매체 로저이버트닷컴은 동궁이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 남긴 공백을 메우려는 작품이라면서 초자연적 요소와 궁중 정치극을 조선시대 배경 위에 절묘하게 결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스크린 랜트는 한술 더 떠서 이 작품을 콘스탄틴과 K-팝 데몬 헌터스의 만남 같다고 표현하며 올해 최고의 다크 판타지일지도 모른다는 극찬과 함께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해줬고요. 퍼레이드는 경성 크리처를 재밌게 봤다면 동궁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디사이더는 노윤서 배우의 섬세함과 강인함을 높이 평가했고, 콜라이더는 넷플릭스가 올해 가장 매혹적인 판타지 대작을 선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타임지는 동궁이 구현해낸 독보적인 세계관이 최고의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줬고요. 타임지에서 이 정도로 언급됐다는 건 진짜 의미가 좀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유럽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 매체 퓨나이는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는데, 이제는 한국 신작을 소개할 때 해외 대작과 비교하지 않고 오징어 게임, 지옥,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자체 작품들과도 비교해도 전 세계인이 다 알아듣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는 시대가 온 거란 얘기잖아요. 프랑스의 또 다른 매체와 그리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몰아보기를 하다 밤을 새웠다는 고백과 함께 각각 평점을 높게 줬고, 브라질의 대중문화 매체도 1회부터 폭발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낸다고 호평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한국을 그리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같은 시기에 공개됐던 K-POP 데몬 헌터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민속학계의 시선은 그때 좀 달랐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데몬, 이 악마들이 서구의 악마론에 한국의 소재를 좀 끼워 넣었을 뿐, 정작 한국 고유의 스타일, 고유의 귀신 관념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궁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유인데, 복숭아나무와 벽조목, 그리고 뭐 귀매와 원귀, 식김굿의 가락, 우리나라식 전공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팔기 위해 그리지 않고 또 귀신을 증언하기 위해 그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리는 얼굴이 아니라 말하는 귀신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바로 이 동궁 이 작품을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웃겼습니다. 중국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귀신이나 저주, 또 왕실의 타락, 이런 오컬트 소재를 정식으로 다룰 수가 없다고 하죠. 워낙 검열이 심하니까. 그래서 동궁 같은 넷플릭스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정식 서비스로 못 보니까 불법 시청으로 몰래 도둑 시청하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요, 앞에서는 깎아내리다가도 또 뒤에 가면 부럽다, 자괴감이 든다, 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욕을 하면서도 정주행은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 킹덤에 이어 동궁까지 사극 오컬트 장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해냈다. 자기들은 매번 똑같은 로맨스나 궁중 암투만 찍어내며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은 트렌디한 장르로 계속 변주해낸다. 조승우 같은 탑 배우들이 이미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격적인 크리처 장르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부럽다. 자, 이런 반응들이 참 많네요. 중국 댓글의 특징은 한국 영화, 드라마의 가장 부러운 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창작의 자유였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애초에 대본 단계에서 반려됐을 거다. 뭐 이런 자주 섞인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근 중국 웨이보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완전히 다른 결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이 드라마의 궁궐 세트, 붉은 벽과 기둥, 그리고 악귀를 쫓기 위해 놓은 복숭아나무 같은 요소들을 두고 이건 사실 중국 전통의 미학이다, 중국 스타일리스트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붉은 벽과 깊은 궁궐, 붉은 등불, 악귀를 쫓는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 공포물 요소라며 한국이 자기 것들을 가져갔다, 우리 걸 베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예 궁궐 건축부터 퇴마 문화까지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건 중국사라고 또 우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복숭아나무로 악귀를 쫓는 풍습, 그리고 붉은색으로 잡기를 물리친다는 그런 믿음, 이런 사실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대문에 붉은 팥을 뿌리고 또 복숭아 나무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걸어두는 이 풍습, 이거 다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그 풍습이 그대로 작품 안에 녹아든 건데, 그걸 보고 죄다 지네 거, 모두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그냥 헛웃음이 나오네요. 참.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와중에도 일부 냉정한 중국 네티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도 드라마 제작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인다. 8부작을 촬영하는데 7달 넘게 걸렸고 모든 장면을 현지에서 직접 촬영했다. 이렇게 결국 억지로 원조 주장을 해봐도 그 정성과 또 완성도만큼은 이 친구들이 봐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무언가를 부러워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 거라고 우기는 지경까지 온 걸 보면 오히려 동국의 위상이, 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컨텐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동궁을 향한 전 세계의 뜨거운 반응과 부러움을 넘어 이제 원조 주장까지 하고 나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정작 세계는 우리 컨텐츠의 진짜 힘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봐주는 것 같습니다. K 컨텐츠가 이제는 단순히 유행을 타는 걸 넘어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이야기를 우리 방식대로 세계에 전달하고, 심지어 남이 탐낼 만큼 완성도 있는 문화가 됐다는 걸 이번 드라마 동궁이 또 증명해주는 것 같아 기쁘네요.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더 뜨거운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